내가 너무 내 주관적으로 하지 말고 기관, 외국인, 또 연기금, 또 공매도 친 세력들 행동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좀 성공률이 좀 높습니다. 개인들은 이렇게 분석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 혹자분들은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겉에 그 총선용, 약간 선거용이나 아니면 단기 모멘텀 거리지. 이게 뭐 많이 갈까?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 20년 하다 보니까 딱 이 이야기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주식 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냥 느꼈습니다. 그래요? 다른 타 방송에 가서 제가 바로 그 이야기 했습니다. 주식판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3천 가문 밀리고 3천 가문 코리아 디스카운트잖아요. 일가 몰아주기, 재벌 상속세 때문에 또 회사 주가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또 뭐 이런 그 전반적으로 확 판이 바뀌어지는 거죠. 와.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을 연구 많이 했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일회용이 아니고 연속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회 선거는 다 내용이 거의 막 정해져 있잖아요. 그만하고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한 3, 4년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이 프로그램을 끌고 갈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대선을 준비해서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주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MSCI 지수도 준비하지 않겠나. 공매도 풀리면은 공매도 풀리고 MSCI 지수 편입되면은 MSCI 지수가 편입되는 게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 규모가 한 8%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8% 정도가 각 나라 펀드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결국 삼성전자를 몇 조 사야 되잖아요. 몇십 조서. 그럼 전문가들마다 다르는데 뭐 한 종합지수가 한 4천에서 4천, 5천 간다 합니다. 돈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게 디스카운트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럼 정부에서 그걸 결국 밸류 프로그램이고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제가 한 4,500, 5천도 가지 않겠나.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소되고 뭐 각 외국에서 자금이 현재 3% 들어가 있습니다. 8% 들어야 되는 5% 더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몇십 조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엄청난 금액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결국 기아차 현대차가 나스닥에 가면은 저 가격에 안 있죠. 한 60조, 80조 1년에 버는 금액이 뭐 몇십 조 버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저평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와, 지금까지 인터뷰하신 분들은 대부분 저 PBR 주식 잘못 빠지면 뭔가 이런 모멘텀을 갖고 투자는 했는데 잘못하면은 자칫 몇 년 동안 진짜 계속 바닥을 기면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못 빠져나올 것이다 우려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보통 우리가 기관 외국인들 믿는 게 맞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많이 살 때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믿으면 된다 했잖아요. 하이니즈도 계속 많이 사잖아요. 15만 원 넘었잖아요. 제가 주구장창 작년부터 15만 원 간다고 했잖아요. 현대차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돈으로 치면은 외국인들이 700만 주, 기관이 250만 주. 자,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올 때는 20만 원에 사가지고 30만 원에 팔라고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 때는 하이닉스도 9만 원자 가서 팔아먹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작년에 18조 샀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 바보들 아니래도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이 프로그램을 외국인들 기관들은 정확하게 이제 인식하고 돈이 들어왔다 봐야죠. 그리고 이 연속해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본을 보고 일본이 저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 초기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엔비디아가 굉장히 큰 화두였는데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이제 엔비디아가 나가는 것만큼 우리나라 반도체도 좀 주가가 더 잘 오르면 좋겠는데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한번 좀 진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외국인이 작년에 18조 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올해 들어와서 사고 팔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는 매수세가 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기아차, 현대차, 국민은행, 삼성물산 그쪽에 돈이 쫙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러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저 PBR 종목에 돈이 가다 보니까 이 종목이 안 움직이고 있는데 종합지수가 위로 가다 보면은 삼성전자도 시가총액 한 24% 정도 차지합니다. 네. 그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삼성전자 제가 볼 때는 월보. 자, 저는 이제 반도체 경기도 좋다 보니까 뭐 여기를 넘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내내 제가 15만 원 간다 했잖아요. 한 17, 8만 원 이상 잘하면 20만 원도 가지 않겠나 이 추세라면. 네. 어떤 종목이 역사적인 신고가 놓으면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1% 오를 때 만약에 뭐 100억이 투자했을 때 1% 오른다면은 여기 매물이 없잖아요. 100억만 이렇게 매수해주면은 5% 10% 갚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신고가 놓으면 쭉 가고 이제는 탄력적으로 쭉쭉쭉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더 가지 않겠나. 근데 소부장주, 부품주 같은 경우는 또 차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은 가고 어떤 종목은 안 가고. 예를 들면은 이런 종목은 잘 가고 그다음에 신텍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쭉쭉 밀립니다. 자, 한미반도체도 약간 여기 조정받다가 약간 이렇게 턴되는 종목이고 반도체 부품주는 한 100종목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좀 많이 해보고 매물이 쌓였고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종목은 매수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이닉스 같은 경우 좀 조정 줄 때 매수가 좋지 않겠나. 안정적이니까. 네. 그러니까 반도체 부품주들은 스스로 좀 공부를 해보고 좀 대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저는 SK하이닉스를 고르고 싶은데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또 HBM 쪽에 AI 쪽에 워낙 새로운 뭐 이렇게 시장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조정 받을 때 매수가 좋죠. 그래서 이제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아주 탄력적으로 뭐 17만 원, 18만 원도 가도 뭐 턱 이상한 것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식은 이성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둑은 정석대로 안 두면 상대편이 손해가 납니다. 내가 정석대로 안 두면 내 손해입니다. 주식은 절대로 정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적이 아무데도 안 가는 거 아니고 배나무상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신고가 나오고 이러면은 또 실적이 턴되고 하니까 현재 하이닉스가 실적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좋다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생각 없이 외국인들을 매수하는 거 보고 신고가 근처에서는 수익률이 크게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자동차 섹터는 계속해서 좋게 보세요. 자동차 섹터는 현대차 봅니다. 이제 현대차, 자, 기아차. 원래 이 회사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많이 안 갔죠. 근데 정부에서 이제 저 PBR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다 하니까 배당 돈을 워낙 너무 잘 벌잖아요. 시총이 뭐 저번에 한 60조인가 70조인데 합해서 기아차 현대차가 20몇 조 벌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당연히 배당 자사주 소각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간 거죠. 현대차 기아차 현재 많이 가고 있고 현재 또 부품주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현대글로비스, 한원시스템. 자, 부품주는 성우하이텍, 화신 종목이 많습니다. 또 자동차도. 그런데 먼저 기아차, 현대차가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나면은 현재 성우하이텍, 또 화신, 자동차 부품주들은 실적이 다 작년 다 좋습니다. 올해 좋습니다. 그러면 따라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유자들은 좀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기아차, 현대차가 먼저 오르고 부품주도 기아차, 현대차의 눈높이 맞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우하이텍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역시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실적이 보면 매출도 늘고 영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총은 7천억. 그리고 자,
PBR도 한번 보겠습니다. 0.6. 자, 이런 종목도 제가 볼 때는 다시 이렇게 가지 않겠나. 그럼 앞에 물린 분들은 좀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잘 보고 수급이 들어올 때, 수급이 들어올 때 매수도 좋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전기차도 아니 자동차 섹터도 괜찮게 보이는데요. 아, 정말 궁금한 건 이제 2차 전지인데 자동차가 좀 잘 되면 2차 전지도 잘 될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자, 2차 전지는 공매도가 약 LNF, 에코프로 BM, 포스코 푸첸, 포스코 홀딩스가 약 6조 있습니다. 6조. 대표적으로 공매도를 많이 쳤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고 나서 처음에는 상한이 안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포스코 홀딩스 공매도를 여기서 많이 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공매도를 많이 치고 에코프로는 여기서 많이 쳤습니다. 1조 4천억. 근데 공매도 친 주주 세력들이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소수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코프로 옛날에 여기서 1조 4천억이 공매도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석력이 굉장히 좋다 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공매도 금액이 보면 6조에서 5조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도 줄어들고 있고, 자,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줄어들고 있고, 에코프로 BM, 자, LNF도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저평가되어 있다 보고 환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는 이제는 뭐 1분기 또 2분기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거의 이제 바락은 안 나오고 위로 가지 않겠나. 종목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어떤 종목 엔캠 같은 거 위로 쭉쭉 뻗어가기도 하고 또 자, 지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 대부분 지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보습니다. 이렇게 지지가 되고 이렇게 가는 종목 또 자, 포스코 홀딩스도 지지.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많이 들어옵니다. 보면 이게 수급이 나쁘지 않게 들어옵니다. 자, 에너지 솔루션도 보면은 이렇게 지지가 되어 있고 삼성 SDI, 자, SK 이노베이션, SK 하이테크놀로지, 에코프로 BM 지지되고 저는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보유자들은 좀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타이밍을 이제 혹시 좀 평균 단가를 좀 낮추고 싶다 하면은 제가 말했던 이렇게 이평선들이 발알이 있고 수급이 좀 들어왔을 때는 사도 되지 않겠나. 신규도 저는 사도 된다 봅니다. 종목을 잘 선택하면은 수익 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 아까 엔캠 같은 경우는 차트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조금 매도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어떤 종목이 역사적인 신고가 놓으면은 매수가 매수를 불러가고 계속 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작년에 2차 전지가 대부분 그랬잖아요. 역사적인 신고가 놓으니까 상승 폭이 가파르게 막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가잖아요. 그럼 주식이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는 전해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이 갔는데 보유라면은 이런 종목 같은 5일선이 11선 대돈할 때까지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고가 나가기 때문에 계속 매수를 불러가지고 더 가는 성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물대가 쌓이면서 5일선이 11선 돼도 이렇게 날 때 좀 물량을 줄이는 것도 괜찮고 신규는 좀 곤란하다. 그리고 사실은 전해질 실적을 잘 분석해 보면은 뭐 양극재나 음극재나 비슷하게 이렇게 같이 물론 요거 하나 팔면 요거 하나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해질만큼 꼭 특별히 좋아져야 될 그런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고평가는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신고가 나와서 이렇게 많이 가기 때문에 좀 신규는 좀 조심하면 되지 않겠나. 신규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기 한번 보세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역사적인 신고가 나와서 잘 갈 때 역배열되고 끊기는 순간에는 손절 또 수익 실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쭉 밀리잖아요. 엔캠도 실적이 뒷받침 안 돼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는 좀 곤란하다. 그리고 혹시 매수했다 하더라도 손절은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조금 조심해서 매매하고 솔브레인 자, 이 종목도 역시 또 전해질 엔캠 영향을 받아 상승했는데 월봉 자,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도 매수는 좀 곤란하고 또 매도는 5일선이 11선 대도 그래서 날 때 매도하면 고점 매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종목은 절대 신규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엔캠이랑 또 좀 그나마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게 에코프로 머티는 예. 좀 어떤가요? 자, 이 종목도 역시 이제 뭐 확실히 MSCI 지수의 편입 뭐 이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렇게 들어간 금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현재 위치적으로는 위아래 좀 애매한 위치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고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하게 또 기대 수익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위치적으로 굳이 뭐 매수 안 해도 되지 않겠나.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고 네. 좀 기다려보는 정도. 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에코프로 BM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에코프로 BM은 지금 시점에서 이제는 예. 보통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대표님께서 에코프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조금 실적 나오는 거 기다려보자. 예. 상승 시그널을 기다려보자 이러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뭐 매수 관점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제가 이렇게 종목을 잘 분석하는 것보다는 네. 기관 외국인들, 또 연기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매도 친 세력들 주주들이 어떻게 행동을 보고 제가 판단하는 거죠. 공매도 친 주주들이 세력들이 환매를 하니까 저 친구들이 이제는 저평가나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기관 외국인들 이렇게 그 움직임을 보고 주로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전반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에코프로도 현재 기관 외국인 이렇게 개인이 매도가 좀 들어오고, 에코프로 BM도 계속 한 달 통계 지금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자, 그 말은 기관 외국인들도 이제는 매수한다는 거죠. 환매 그거보다는 매수세가 더 많습니다. 예, 환매는 보면 미시하게 조금씩 현재 공매도 환매를 하고 있고, 그럼 이런 경우는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보다 수치가 높다는 거죠. 그 매수하고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닥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오. 그래서 개인들은 이렇게 분석하는 게 유리합니다. 내가 너무 내 주관적으로 하지 말고 기관 외국인 또 연기금 또 공매도 친 세력들 어떻게 행동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러면 좀 성공률이 좀 높습니다. 네.